국가적 재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나라의 실력이 나오는 법이죠. 멀리 볼 것도 없이 전 세계가 극찬하는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일본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터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의 일본이 지옥이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니칸 겐다이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속속 기한이 끝나가는데 스가 정권은 국민을 안심시켜줄 새로운 정책은 내지 않고 스스로 도우라는, 즉 자조를 강조하는 비논리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연말 일본의 경제 위기설이 파다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산, 폐점, 실업자들이 러쉬를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는 스가가 지금 내세우는 디지털화 등은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럴 돈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기한이 끝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지원금을 확충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단한 국민성을 가졌다 자찬하는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에 의해 범죄자로 양성되고 있다는 비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는 팬데믹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지금까지 정부를 통해 배포되었는데 허위 매출을 신고한 뒤 이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을 받아 사기죄로 체포되는 자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지원 정책의 허술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주는 이 지원금은 법인이 200만엔, 개인이 100만엔인데 이렇게까지 부정수급이 횡행하는 그 원흉은 신청 조건이 오직 사업신고서 사본과 판매대장의 서류뿐으로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SNS를 통해 허위 신청서 작성 노하우를 전수하고 심지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먹는 자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적발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자진 반환이 없는 경우 연 3% 이자에 합계액의 20%의 가산금도 붙는다는 보도가 나가자 적발 및 체포를 두려워해 지원금 반환을 희망하는 수급자들이 지금 중소기업청과 경찰에 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일본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게는 계획성과 치밀함이 너무 부족하다 꼬집는 기사는 이런 식의 허위 조작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이런 규칙을 사용하고 싶을 것이라며 허술한 정책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쩌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이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수관광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운 또 하나의 고투 시리즈인 고투 트래블에서도 범죄자들은 무럭무럭 양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을 악용하여 고투 트래블 지역 공통 전자 쿠폰을 사기로 취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 가지 사례로 치바현 타테야마시의 타테야마 리조트 호텔에서는 성인 8명이 5박을 하겠다고 예약을 한 다음 총 62만 9,200엔이라는 숙박 비용을 지불한 뒤 전자 쿠폰 9만 4,380엔을 받았는데 예약을 바로 취소하여 전자 쿠폰만 챙겼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전자 쿠폰 정책은 실제로 숙박하지 않아도 예약 번호만 입력하면 지급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호텔 측은 잇따른 취소로 인해 준비한 음식이나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의 막대한 피해까지 겹치고 있는 아름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현재 일본은 스가 정권의 무책임함이 일본 국민들에게 고투헬이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마그마그 뉴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9월 말까지 약 66만 명의 실업자가 보고되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보고되지 않은 대상자들이 훨씬 많고 현재 해고 예비 대상자들도 많으며 이 대상에 들어갈 수 없는 빈곤층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사는 특히 이 중에서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도쿄의 넷카페 난민이라 지적하는데요. 기사가 말하는 넷카페는 PC방에 샤워나 숙박이 가능하게 겸한 시설입니다. 이런 도쿄의 일명 넷카페 난민들은 최소한의 옷만 챙겨 배낭을 짊어지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데 후생 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000명 이하였으나 제2차 아베 정권 6년 동안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2018년 당시 아베는 아베노믹스에 의해 고용이 380만 명이나 늘었다고 자화자찬했으나 이는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린 것이며 게다가 그나마 취업한 사람들도 저임금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워킹 푸어들도 포함시킨 것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집 임대료를 지불 못해 넷카페를 떠돌며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비상사태 선언으로 인해 바로 이 넷카페들이 휴업을 하는 바람에 이 난민들은 졸지에 길거리로 내몰리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정치의 책임이라는 기사는 스가가 스스로 노력해보고 안 되면 주변의 도움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국가에 말하라 라고 말한 것은 행정부의 장으로서 그 책임을 포기한 것처럼 무책임하다는 것인데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인 고투 트래블이나 고투 잇 등의 선심성 정책을 비판할 생각은 없으나 오늘 밤 잘 곳이 없고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을 뒷전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상황을 맞이한 일본은 지금 지옥이라는 기사인 것입니다. 도쿄로 압축해서 보면 더욱 설상가상입니다. 현재 도쿄의 확진자 수는 한국 전체 확진자 수보다 더 많은데 그 숫자가 서울과 비교하면 5배나 많은 상황이며 도지사가 도민을 상대로 노략질 수준의 짓을 하고 수돗물까지 오염되어 고투엘은 빈말이 아닌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극우 혐한의 선봉장이 아베라면 그에 못지않은 여장군이라 할 수 있는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지난 7월 도지사 선거에서 재선한 후 1기 재임 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녀 스스로가 4년 전 지사 선거에서 도쿄 개혁 선언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도지사 보수의 삭감을 직접 들고 나온 바 있다는 것인데요. 당선 후 도의회에서 도지사 급여를 반감하는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어 도지사의 급여는 전국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당시 고이케 도지사는 살을 애는 자세를 스스로 보여주겠다고 의기양양했었는데 이런 급여 삭감은 선심 쓰기 용도의 안이한 퍼포먼스로서 뻔히 보이는 포퓰리즘 수법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효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도지사가 급여를 원래대로 돌리기는 매우 어려웠던 데다가 팬데믹으로 인해 복원할 기회도 놓쳤는데 선거 공보에는 도지사 급여 50% 삭감이라는 홍보는 계속하면서도 어딜 봐도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마치 비록 월급은 절반만 받지만 퇴직금은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기사는 고이케 도지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쿄도민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며 과연 도민 정서로 이것이 납득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사가 비난하는 요지는 급여 절반 삭감이라는 부분으로 도민들의 표를 얻은 자가 퇴직금은 절반만 받겠다고 말한 적 없으니 전액 지급받겠다는 것이며 어려움에 처한 도쿄 도민들로부터 정치적 이득은 얻으면서 뒤에서는 실리를 챙기는 행위에 대해 분노한다는 것이죠. 기존의 일본이라면 정치인 누군가가 조금 해먹어도 그런 건 늘상 있는 일이기에 넘어가 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만 봐도 현재 일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CBS 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다시 유람선을 띄운다고 합니다. 2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시작된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일본의 확산세는 전혀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 만에 다시 크루즈호가 항해에 나선다는 것이죠. 유람선 업체라고 해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철저한 방역을 준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논리이겠으나 일본의 여러 지역지들이 지금 당장 연말에 의료 붕괴를 염려할 정도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과연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경제적 부분과 방역 부분의 상호 충돌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상대 비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위기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에 비한다면 우리는 피해가 적고 그러면 당연히 회복도 빠를 수밖에 없기에 그나마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